구독 안 하고도 별그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꾸꾸. 안녕하세요. 창작 멘토 복만여 편집장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2023년 첫 영상으로 욕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순문학, 이 순자 붙이는 게 과연 옳은가? 전혀 순수하지 않은데 돈 안 따진다면서요. 문학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면 안 된다면서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제 영상에다가 악플 달고 가셨잖아요, 늘. 상업성만 따지면 저급 양판소라면서요. 웹소설 시장은 사기는 안 쳐요. 그냥 돈돈거릴 뿐이지. 그게 독자의 사랑이고 작가의 월급이고 내 월급이니까. 근데 왜 니들은 순수하게 사기를 치냐? 그게 순문학이야? 앞으로는 동문학이라고 해. 앞으로 저는 순문학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요. 제 영상에서는 비장르 문학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가? 저한테 제자가 많아요. 강의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스터디 쪽에서 졸업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전체 인원이 많은데 매년 제자님들이나 혹은 건너 아는 사람 중 한 명씩은 꼭 이 사기꾼들한테 당해서 눈물 줄줄 상처를 받는 거야. 저는 장르 소설 스토리텔링을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뭐 웹툰 코디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뭐 그분들이 어디에 어느 문학상에 어느 공모전에 이 자기 작품을 넣는 걸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도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당선 소감에 내 이름을 쓰겠다 연락이 왔길래 제가 축하는 하면서도 그 주최 측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디냐? 다들 궁금하시겠죠? 2021년에 어떤 미친놈이 남의 원고를 무단 도용해가지고 쓸데없이 5개의 문학상을 수상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적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표절왕 사건 때 당한 곳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표절왕한테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 제자를 괴롭게 한 그곳은 원고를 내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붙여주고 돈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댓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이런 곳은 무조건 걸으세요. 우선 웹소설을 포함한 장르소설 공모전은 100% 상금을 줍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상금 금액이 적든 많든 업체가 크든 작든 장르소설 공모전에는 상금이 무조건 걸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웹소설 공모전은 알다시피 상금 규모가 월등히 크죠. 보통 이 바닥 모르는 신생업체, 신생 플랫폼이 이상한 공모를 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이거를 이제 하는 거지. 그런 곳은 안 들어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웹소설, 장르소설 쪽은 이 문제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그런데 비장르 문학, 그놈의 순문학 쪽이 매년 사고를 치고 목마른 지망생들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걸러야 하는가 복마녀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땡땡 문학상 등등 어쨌거나 공모전 개념인데 상금이 없는 곳. 두 번째, 수상작이 수록되는 책을 몇 권 이상 사라는 곳. 뭐 당선자가 기분 좋아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하려고 살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의무인 거야. 등단을 빌미로 책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죠. 세 번째, 땡땡 협회, 뭐뭐 작가 협회 어쩌고에 가입해야 하니까 가입비, 회원비 내라는 곳. 이런 표현 좀 웃기긴 한데 보통 웬만한 듣보잡에서 1, 2, 3 다 같이 하더라고요. 책을 사지 않으면 등단 대우 안 해준다? 수상을 거부하면 등단 취소다? 그 내막을 알고 나면 몇몇 수상자가 나 안 하겠다. 돈 못 내겠다. 책 사고 싶지 않다. 그냥 수상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하나같이 마지막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바닥 좁대. 어쩌라고.
가짜는 소리를 놓친 애들이 아주 가짜가짜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비장르 문학으로 그 등단 어쩌고라는 것을 거창하게 하고 싶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름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건 공모전에 당선되세요. 이름난 출판사는 어디일까? 관련 책을 조금이라도 본다 하면 독자들도 누구나 다 아는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출판사가 여는 문학상 공모인데 상금 안 주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현 시점에 이름난 출판사는 문학상에 다 돈을 걸고 있습니다. 공모에 다 상금이 걸려 있어요. 문지창비 다 주고 있어요. 물론 잊을만 하면 그 이름난 출판사들이 사고를 미친 듯이 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장강명 작가의 글에서 신경숙 표절 관련 문구 삭제 조치 막 이거 때문에 결국 계약 파기한 사건 편집자가 폭로해갖고 난리 났었죠. 걔들은 왜 그 표절권을 자꾸 언제까지 편들 거야? 참고로 제가 그래서 필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 올린 적 있었죠? 그것뿐인가? 아몬드 2차 판권 맘대로 지들이 하다가 걸려가지고 들통난 사건. 아주 작가 몰래 맘대로 했더구만.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렇게 이름난 곳들도 놀랍도록 사고를 많이 치지만 그래도 안 죽습니다. 어쨌든 그런 출판사들이 탑티어인 건 사실이잖아요. 일반서 쪽도 탑티어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거 웹소설 업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랫폼이 사고를 쳐서 뒤집어져도 탑티어 업체가 이상한 짓을 해도 그래도 버팁니다. 망하지 않고 잘 나가요. 그들을 불매할 수도 없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없어. 그쵸?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 개간지, 그 출판사를 처음 들어봤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처음 들어보는 곳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인간들 아무 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바닥 좁네? 당신 그렇게 하면 활동 못하네? 이런 협박? 일말의 영향력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돈을 내고 책을 사고 잉차잉차 해서 들어가도 등단을 해도 그 인간들이 그 개간지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줄 수 있는 메리트 빵빵 0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원고의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장르 소설에는 당연히 웹소설이 포함됩니다. 장르 문학이 훨씬 넓은 상위 집합이죠. 웹소설이 아닌 장르 소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김초업 작가? 순문학 작가인가요? 아닙니다. SF 작가잖아요. 그럼 장르소설 작가죠. 달러그 뚜껑 백화점, 불편한 편의점, 순문학인가요? 아니요, 장르소설입니다. 대중문학이죠. 사실 지금 그놈의 순문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작품이 순문학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압니다. 깨지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장르 소설을 쓰고 있다면 등단을 따질 필요가 없다. 어디가 내 원고와 관련된 업체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르 소설 출판사가 순문학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림책 출판사가 논문을 내주지 않아요. 학술 교재를 내주지 않는다고. 내 원고가 장르 문학인데 왜 비장르 문학 공모에다가 그 원고를 넣어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이제 여러분은 스토리를 만들 때 반드시 생각하면서 써야 합니다. 무엇을? 어느 쪽에 넣어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느 쪽에 투고할지, 어느 공모전에 넣어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 원고의 장르를, 그 원고의 카테고리를, 그 원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잡고 써야겠죠. 이 원고가 저쪽에서 바라는 로맨스인지 아니면 웹소설에 속하는 로맨스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쪽에서 바라는 로맨스와 웹소설 로맨스는 다른 것이니까. 웹소설 시장에서 안 먹히는 판타지를 웹소설 출판사에 자꾸 넣으면서 투고 다 떨어졌다고 울면 되겠습니까? 그 판타지를 듣보잡 순문학 개간지에 넣어서 등단을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강의와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어요. 등단에 집착하지 마라. 등단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라는 현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등단에 목을 매는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 돈 주고 책 사서 가입비 내서 그 인정을 사면, 구입하면 대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해서 등단하면 여러분 자존감 키워질 것 같아요? Nope. 더 떨어집니다. 자존감을 돈 주고 사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서 등단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그중에 등단 취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돈을 주고 책을 사고 회원비 냈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인크밥 제대로 먹고 있는 사람 몇 명인가? 얼마나 책을 많이 내고 있으며 그 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가? 그 사람들 중에 이름값 만든 사람 있기는 한가? 애초에 돈을 안 내더라도 그놈의 등단을 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입니까? 연초에 지금 1월 1일에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자 한 20명은 되잖아요. 이건 기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매년 그렇게 등단 작가가 수십 명 생기는데 대체 그 등단으로 어떤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는가? 매출이 당신의 몸값이고 작품의 가치입니다. 작년에 파친코 때문에 이민진 작가 붐이다시피 했죠. 정말 외국에서 이제 대박 치자마자 공교롭게 한국 쪽 출판사 계약 갱신 시즌이어가지고 한국 출판사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매출이 여러분의 몸값이고 이름값입니다. 일단 이름값을 만들어야 여러분이 소리칠 때 남들이 들어줘요. 아까 언급했던 장강명 작가님 계약 파기권. 장강명 작가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커진 거지. 신인 작가였다면 과연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되었을까요? 슬프지만 세상의 논리는 돈입니다. 이름값은 결국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상금이 계약금이냐, 선인세가 아닌 진짜 공돈이냐, 이 문제는 별로 상관없어요. 어쨌든 상 받으면 주는 것이고 돈을 걸었다는 뜻이니까. 제대로 괜찮은 작품을 끌어올 생각이 있다면 투자를 받아서라도 대표가 개인 빚을 내서라도 상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계약금이 없는 출판 계약은 별개입니다.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출판 계약은 그냥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상호 계약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공모전에 상금이 안 걸려 있다? 그 주최 측은 여러분이 쓴 그 원고의 값어치를 영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등단 장사꾼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고를 소중하게 다루세요. 여러분이 쓴 그 작품의 가치는 독자가 굽는 쿠키, 캐시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어느 무엇도 그 가치를 만들 수 없어요. 웹소설을 포함한 장르 문학,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수문학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사기 그만 당합시다. 올해는 저에게 꼭 기쁜 소식만 들려주시는 것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도 구독 안 눌렀다면 지금 얼른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작가들에게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